안녕하세요. 노인교육론 2주차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고령화와 고령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2주차 강의인데요. 2-1강, 2-2강, 2-3강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구입하신 거죠? 지금 주교재로 노인교육론, 부교재로 새로 쓴 노인교육론을 저는 가지고 PPT를 만들었습니다.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도 여기 교재에서 나올 것이고요. 쭉 제가 목차를 정리했고, 오늘은 노인의 정의와 특성, 노화의 개념과 성공적 노화,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인의 죽음, 노후의 삶 등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2-1강에 보면 인구 고령화의 이해, 고령화의 의미와 개념, 한국 고령화의 특징, 한국의 인구 고령의 문제점 등을 논해 보겠습니다. 다인은 진화론에서 자연선택 이론의 핵심, 자연선택을 통해 주위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는 형질이 선택되어 살아남아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았고, 이 생물은 생명을 연장하기에 지속적으로 생명의 이로운 기능을 선택해 진화해 왔습니다. 인류의 수명 연장과 고령화 현상은 인류 진화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노화는 늘 관심과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지금 현재도 두려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늙는 게 무섭고 죽는 게 무섭고요. 노화는 곧 사회적 소외와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기가 힘들었어요. 노년에 대한 학문인 노년학이 생긴 것은 20세기죠.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도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노년학이 생긴 건 20세기입니다. 노년학을 의미하는 제론톨로지를 만든 것은 이제 러시아 생물학자 메치니코프입니다. 그가 이제 1903년에 그리스어로 노인을 의미하는 제론과 연구를 뜻하는 로고스를 합해서 노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해서 출발시켰죠. 고령화는 인간이 출생해 성장의 과정을 거쳐 신체적으로 노화에 이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고령화 과정에서 인간은 경험과 지혜의 축적, 기술과 지적 수준의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신체적 노쇠, 정신적 감퇴, 친구나 배우자의 죽음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만나게 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에서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60년대에 비해서 2021년 현재 20세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계를 보시면 60년, 70년, 80년, 90년 쭉 나와 있죠. 세계 고령화가 확산되어 인구 고령화는 일반적 사회 현상입니다. 유엔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였습니다. 총 인구가 저희는 5천만이 좀 넘죠. 그 중에
65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하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30년 뒤에는 생산 연령 인구가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통계청이 2017년에서 2017년까지의 장래 인구 특별 추계 시도편을 작성을 했는데요. 전국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2047년에는 2,562만 명으로 무려 31%가 감소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총 인구 가운데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73.2%에서 52.4%로 20.8포인트가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960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인구 피라미드 급속한 변화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저출산으로 30대 미만과 60대 이상이 적은 항아리형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역삼각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국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8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현재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도표 보시면 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독일 등의 통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고령화도 격차가 큰데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이들 때문에 남아있는 인구는 노인 인구가 비중이 크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도표에서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017년 707만 명, 2025년에는 1000만 명이 넘고 2050년에는 19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근무하는 이상호 연구원은 마스다 히로야가 만든 지방소멸지수로 한국의 읍면동 3482곳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젊은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눈 값인데요. 소멸 위험 지역은 30년 후에 마을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 읍면동 1383곳이 30년 뒤에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지도에 쭉 표시를 했는데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울에 개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 1995년에 학생 수가 10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보니 167명으로 감소했고요. 우리나라 출생아는 1970년에 약 100만 명이었습니다. 1년에 출생하는 인구가요. 근데 2015년에 봤더니 출생아가
400이 아닙니다. 43만 8,200명으로 이게 많이 줄었죠.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27만 2,400명으로 또 줄었네요. 그리고 올해도 얼마 전 통계 보니까 또 줄었습니다. 근데 출산율이 낮아지면은 인구 고령화와 이게 대비돼서 또 인구 고령화가 또 높아지겠죠. 프랑스는 근데 1990년대는 출산율이 1.6명이었는데 2015년에 보니까 2.0명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출생 인구 정책, 그다음에 노인 인구 정책을 힘을 써야겠어요, 이게요.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을 2010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는데 차이점이 차이가 많이 나죠. 또 2010년에는 470명이었는데 출생아가 작년에 2020년에는 272명으로 뭐 한 200명 정도가 줄었네요. 출생아 및 사망자 추이도 보시면은 2015년과 2020년을 보면 출생아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43.8명에서 27.2명을 줄었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는데요. 2015년에 27명이던 것이 2020년에 3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그러다 보니 인구가 팍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 인구가 5,178만 명이었는데 2067년쯤 되면 3,929만 명으로 많이 줄고 있죠. 줄어서 출생아 사망자 수 및 자연 증감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가 있는데요. 10년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그리고 한국 고령화의 특징에서 여기 보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중에서 16개 시도별 초등학생 수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2005년과 2025년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문 닫는 폐교한 학교가 많이 늘어났죠, 지금요. 노인 빈곤율 증가를 보면 심각합니다. 이게 저개발국이라고 하는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보다도 더 낮아요, 저희가. 그래서 한국 노인 빈곤율은 48.1%로 OECD 국가에서 제 1위네, 1위. 평균이 12.8이니까 얼마 3배도 넘게 낮죠. 한국의 빈곤한 노인들은 하루가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이게 우울증이 또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살도 높아지고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를 비하면은 지금 4배 이게 몇 배인가요? 40배? 무려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 지급률과 소득 대체율이 낮아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프랑스, 스위스 등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은 공적연금의 비중이 16.3%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은 63%입니다. 그에 반해 이제 OECD 국가도 평균 공적연금 소득 비중은 59%고요. 저희하고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 증가를 보면 이게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5배 차이 나죠. 5배. 5배 차가 나서 OECD 평균은 14.8%고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노인들일수록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은 그 중에 10%는 무려 86.8%를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래요. 수입이 다른 수입은 없고 이제
연금이나 뭐 이런 거에 국가에서 주는 거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곤하죠. 노인의 공적연금 대비 평균 소득 대체율이 24%에 불과하고요. 노후 생활 보장의 공적연금 본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적연금 지출 비중 2.3%로 OECD 평균 8%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매우 낮은 거죠.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들의 평균 소득은 1177만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이 435만원, 소득의 37%를 차지하고 있죠. 프랑스 등 선진국은 70에서 80% 정도인데 이제 많이 뒤처져 있다고 2017년에 이게 통계입니다. 2017년. 그다음에 경제력이 낮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도 늘어나고 또 우울증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살률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제1위라고 하는데요. 도표에서 보시듯이 이제 이거는 2015년의 거고 그 다음에 2019년 통계를 보시면 인구 10만 명 중 이게 그 자살률이라고 하는 게 인구 10만 명 중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26.9명이 생을 마감했는데요. 10대부터 80대까지 쭉 살펴봤더니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을 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다 이제 자생하기 힘들고 어찌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대는 10만 명당 5.9명인데 80대 가면은 67.4명,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정책이 올바로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10.9%가 60세 이후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고독과 애로움, 그 다음에 가정사 문제고요. 또 반대로 우리 청년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이런 세대들이 지금 현재 뭐 2000년대는 뭐 청년들의 행가래 세대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노령화, 고령화 시대가 되면 청년들이 이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막 허리가 굽고 목마 세대라고 하네요. 목마 세대 너무 힘들게 살겠죠. 앞으로는 또 반태 시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 노인들이 은퇴를 하지만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다시 노동 시장에 또 뛰어들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반태라고 하는데요. 노동 참여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한국인들 또는 세계인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이렇게 어, 장수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의 발달이나 뭐 생활 개선 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질적인 문제인데요. 생활의 질인데 경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질이 낮은 노후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게 어떤 그 수입이나 어떤 경제력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100세 이상 인구가 2017년, 2015년, 2017년의 통계가 약
14,5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인구들이 오래 사는 거에 비해서 활동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이게 문제죠. 이제 자립을 하고 또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벌어서, 안 그러면 젊어서 뭐 연금을 꾸준히 들었다든지 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노후가 편안할 텐데, 그런 준비들이 잘 안 돼서 노후가 불안한 것이죠.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확산되면서 인구 고령화, 일반화된 사회 현상이 되었죠. 자, 정리를 쭉 했는데 이제 이 정리해 놓은 것을 쭉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책도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뭐 과제도 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문제들이 다 출제됩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미트나 줌이나 이런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대화가 되는데, 이게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원래 40분 강의 두 편으로 할 수도 있고, 25분, 25분, 25분에서 세 편을 이렇게 그 자료실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25분, 25분, 25분에서 세 편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줌이 되면 좋은데 줌이 안 되고 그냥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 이게 다시 또 돌려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으로 이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좀 작은 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대화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좀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한 곳을 쭉 보시고요. 제가 저도 이제 노인이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나이가 연령층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노인이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청소년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노인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많이 걱정을 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강의도 하고 뭐 일도 하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획을 해서. 그 봉사활동을 주로 어디 가서 하냐면, 그 노인분들, 지금 우리 수업하고 많은 관계가 있는 밀접한 노인들인데요. 이분들은 경제력이 떨어지고 또 가족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또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어떤 그늘에 있어요. 그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사회복지 그늘에 있는 분들인데요. 소외된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점심을 집에서 해결 못하니까 이게 무료 급식소로 밥을 받으러 오십니다. 근데 저나 이제 우리 봉사단체, 사회복지사 아니면은 평생교육사, 이런 봉사원들이 아침 9시에 이게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밥을 짓습니다. 밥을 하고 또 김치, 반찬 이런 걸 만들어서 도시락을 싸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상자에 넣어서 차로 실어서, 이게 공원에 있어요. 공원으로 가면 이제 노인분들이 100명에서 140명 정도 이제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요. 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맨 날마다 하죠, 아침에.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는데, 뭐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로 가죠. 그래서 11시 40분 쭉 도착을 하면 어르신들이 줄을 서 계시죠. 그러면 그 전에 봉사자분이 가셔서 표를 나눠주고,
요즘 코로나기 때문에 뭐 마스크 다 착용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확보 이렇게 잘 해서 코로나 이게 수칙을 잘 지키면서 도시락을 나눠드리죠. 근데 이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날마다 이제 밥을 드시러 오시는데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와도 저희는 계속 하죠. 이분들이 우리가 하루 안 가면 그날 굶잖아요. 근데 도시락을 뭐 삼시세끼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점심 한 끼 드리죠. 점심. 근데 점심을 받아서 이분들이 한 끼에 다 드시지 않고 이거를 남겼다가 또 저녁에 드시나 봐요.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더욱 마음이 안쓰럽고 저 자신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걸 하고요. 쉬었다가 저 2강 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